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야기를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의 대열로 들어갔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외형 성장, 몸집은 계속해서 잘 불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연매출 200조 원 돌파까지도 가능합니다. 로봇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로봇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과 하는데요. 결국 로봇 이야기는 지금은 뭐 돌고 돌아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현대차 빼고 로봇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현대밖에 엮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가 로보틱스의 진심이고 이제 로보틱스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네. 현대차도 근데 사실은 주가 부분에서는 최근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고 단계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실적 발표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올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관세 영향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발목이 잡히는 자동차의 숫자가 뭐 제일 많으니까 그죠. 네,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에 글로벌 연간 판매 대수를 좀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하이브리드 차량 쪽에 자신감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25에서 15로 낮춰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올해 실적에 대한 본업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이번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굉장히 인재들을 자율주행 쪽으로 또 부서 쪽으로 계속해서 영입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면 자율주행과 로봇 결국엔 피지컬 AI 쪽으로의 굉장히 확장되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오늘 3%대 정도 밀려서 하락이 됐는데 지금 약간의 거래량이 좀 실린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목표 주가 80만 원은 오늘 85만 원까지 나왔더라고요. KBS 어제 80만 원 나왔어요. 네. 오늘은 80. 서로 경쟁이 요즘 가격 올리기 경쟁이야, 그죠? 목표가. 네, 현대차도 지금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때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참 일론 머스크가 논란은 많지만 똑똑한 친구이긴 해요. 네. 그죠? 네. 그런 자율주행과 함께 뭐 전기차 업체로서 처음에 주고받았지만 전기차는 기본으로 만드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죠. 플랫폼과 예를 들면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어느 자동차에서라도 사실은 자동차 만들어주는 기계 만들어주는 회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사실은 그 지점에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근데 아직은 사실 현대차는 그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보면 이 미국 기업이나 그죠? 하물며 중국 기업이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처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번 CES에서 이제 구글 딥마인드와 기술 동행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협력 체계를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야기를 했어요. 알파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약간은 빅테크 기업들과 그래도 같이 협력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뭐 사이즈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런 기업의 대열로 들어갔구나라는 인식들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아쉬운 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중국이 그동안 뭐 정부에서 너무 밀어줬기 때문에 정말 집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어냈고 단기간에 그리고 미국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CES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구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가격이 정당화되고 주가가 정말 더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현대차가 이제 잘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부터 본업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면 어쨌든 본업도 이제 환율 이런 것 때문에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현대차가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본업 부분에서도 실적적으로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네,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제네시스가 인기가 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흥행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24년에 10%였던 이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7년에는 13%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익 체력치 자체가 강화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외형 성장은 했어요. 이번 4분기 때도 이 영업 이익 쪽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 그래서 외형 성장, 몸집은 계속해서 잘 불려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 리스크에도 견조한 실적을 거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 변수가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200조 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는 먹거리도 괜찮은데 본업도 탄탄해지고 이제 관세에 대한 그 무게를 털어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시총 3위인데 도요타가 2위잖아요. 네. 도요타와 이제 비교를 해도 뭐 손색이 없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하이브리드 쪽이라던가 패밀리카 쪽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대요. 현대차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현대차에서 기대되는 게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환원이잖아요. 사실은 대기업 가운데 지배구조가 이제 풀려야 될 몇 기업 가운데 현대차예요, 그죠? 네. 뭐 삼성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고 하나그룹도 요즘 보면 정리 착착 해가고 네. 있잖아요, 그죠? 뭐 아들한테 이렇게 네. 사업 이렇게 해서 둘째 사람 거의 정리가 이제 돼가는 분위기인데 현대차가 사실 아직 지배구조가 정의선 회장 체제로의 그게 이제 확실히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그 자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네, 우리가 썼던 네.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확실히 지금 IPO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중론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네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음. 이제 우리가 상장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큰 부분은 돈이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까지는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증자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IPO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수요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고 또 네. 2028년까지 양산에 대한 시계를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IPO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선 회장이 지금 모비스 지분이 0.33%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지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너무나도 많은 세금들이 나갈 텐데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중론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국 기업의 그러니까 왜 한국에 상장을 안 하고 그럼 미국에 상장을 하냐. 사실 미국 기업으로 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당연히 미국에 상장해야 가치를 제대로 받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한국에 상장해봐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하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기도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규제도 피할 수 있고요. 네, 네. 인센티브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곳과 우리가 경쟁까지도 하게 되려면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IPO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이 순환 출자에 대한 그 고리를 끊어내면 이 지배 구조 강화가 되고 결국 투명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예측하고 기대하는 거 사실은 기대감이 제일 높은데 기대대로 대부분은 뭐 잘 안 되거나 기대가 실현되면 빠지죠, 그죠? 네. 근데 기대보다 더 충족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사실은 현대차가 뭐 20만 원대에서 기고 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 달라진다. 맞아요. 그런데 얘가 언제 상장할지 올해 하나 한간에서는 지금 적자니까 그죠? 흑자를 내서 하는 게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사랑가살 냈는데 웬걸 CES에서 그죠? 아트라스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모멘텀이 이제 강력하게 미리 한 거고 다이내믹스 상장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도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현대차에 대해서는 뭐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만 여전히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좋게 보실 것이고, 그죠? 현대차 플러스, 네. 현대차의 그 계열사들 중에서는 지금 얘기한 그런 이슈들을 봤을 때 어디가 더 강력하고 모멘텀이 있느냐? 시장에서는 가장 좀 강력하게 보는 쪽은 글로비스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로봇 쪽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로봇 쪽을 맡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CES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가장 크게 이야기 나오는 건 지금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우회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직접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한 12%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에 대해서는 30조부터 100조까지 엄청 많이 좀 이렇게 밴드가 크기는 하지만 네. 이 지금 지분에 대한 가치를 현대 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9조 원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비스는 좀 이런 매력도를 가지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CES에서 이야기가 또 나온 부분이 모비스가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총괄을 담당을 한다. 액추에이터가 지금 로봇 원가의 30-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총괄을 담당한다라는 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에버도 좀 최근에 좋게 보는데 자율주행 모멘텀 좀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의 담당의 역할을 봤을 때는 현대 오토에버도 매력도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뭐 말해 뭐해고요. 부품사 가운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쭤볼 때도 그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순서를 정해주세요. 어떤 걸 제일 좋게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오토에버가 사실 제일 강력하게 갔으니까 오토에버, 뭐 모비스, 글로비스 이렇게 분도 있고, 네. 위아가 좋다는 분도 있고, 그죠? 네. 네, 위아는 방산도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또 좋게 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의 부품주만 모은 ETF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봇 이야기, 현대차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